삼두 운동 케이블 푸시다운 하나만 하는데 삼두도 여러 가지 운동 하는 게 좋은가요? 추천하는 운동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단순하게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프레스 운동을 할 때 삼두가 보조근으로 개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두 운동을 많이 안 하는데도 삼두의 이 볼륨은 사실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두 운동을 두 가지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컴파운드 세트로 이제 똑같이 케이블로 푸시다운 하나 하고, 푸시다운을 할 때는 팔꿈치를 고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얘를 약간 앞으로 가져가서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가져가게, 이때 이제 삼두의 텐션을 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축을 할 때는 이 팔 자체를 앞쪽으로 당긴다는 것보다는 얘는 몸쪽으로 이렇게 붙이듯이 당겨요.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가 살짝 앞에서 뒤로 이동이 되면서 견관절의 익스텐션이 같이 써주시게. 그러니까 팔꿈치만 익스텐션 되는 게 아니라 어깨관절 자체도 이렇게 펴진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부에서 완전 수축을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 수축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컴파운드로 바로 라인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완전히 늘리는 자극으로. 이때는 이제 팔꿈치를 좀 고정해서 장두를 좀 늘리는 데 집중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만 해도 기본적인 삼두의 형태는 다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컴파운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두가 진짜 타는 듯한 느낌이 잘 느껴집니다. 파트너가 약물 스택 시작했다고 오늘 얘기해 줬는데 그 친구 말로는 2, 3스택 들어간 뒤에 케어 잘하고 근육 유지하면서 살 거라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남기는 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요 질문은 제가 예전에도 살짝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물을 쓰고 약물의 효과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약물을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약물의 효과를 남길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효과가 있었으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뭐 30%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안 남습니다. 물론 연구가 필요하기는 한데 어떤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 연구했던 박사 중에 한 명이 이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팔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자기한테 결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도핑 테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에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이 안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약물이 내 몸 안에서 감지되는 기간이 끝나면 약물의 효과가 도핑 테스트에서 밝힐 수 없어요. 뭐 어떤 약물은 뭐 6개월의 그런 도핑 감지기가 있고, 뭐 어떤 약물은 일주일, 뭐 어떤 약물은 1년 반, 이런 감지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다 빠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도핑 테스트에서 안 걸려. 그럼 이거 뭐야? 내추럴이지 씨발, 이게 뭐야 거기. 올림픽이든 뭐 이런 도핑 테스트가 있는 대부분의 경기가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올림픽이면은 뭐 내추럴만 나가겠지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감지가 되지 않는 기간의 시합을 출전을 하는 건데, 이제 물론 올림픽 선수 수준, 그러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엘리트 선수 중에는 그 약물의 효과가 100이라면 정말 20, 30%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범한 마인드, 이 평범한 마인드라는 게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준비할 때 죽기 살기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올림픽만 보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도끼가 있지 않은 이상 약물을 쓰고 약물을 끊으면 운동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 약물 쓸 때처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장담하는 건 그런 일부 사이코 같은 엘리트 선수의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100%그 약물의 효과를 전부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거든.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랑 스테로이드를 끊었을 때랑 운동의 그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펌핑 되는 것도 다르고 이 운동에 집중되는 것도 좀 다르고, 물론 그것도 정신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는 확실히 운동이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약간 게임에 비유하면 이렇잖아요. 현질을 존나 많이 했던 캐릭터로 게임하다가 현질 하나도 안 한 캐릭터로 게임해봐.
게임 할 맛이 나나. 그렇기 때문에 2, 3스택 들어가고 뭐 내추럴로 끊어가지고 뭐 남기겠다, 이거는 정말 무모한 소리다, 바보 같은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상 꼭 보여줘야겠네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려도 이미 눈이 뒤집혀서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아, 오래 운동한 친구라.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요, 그 친구분한테 꼭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장이나 뭐 이런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성형수술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 옛날에는 성형수술한 여성분들을 보면은 아, 막 저 여자 성형했대 막 이러면서 엄청 손가락질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형을 하면 뭔가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성형을 하면은 그냥 자기 관리 하나보다, 이뻐지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의사들이 관리를 한다면 이것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의 부작용도 어마어마해요. 사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보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양악수술이나 이런 것들, 턱을 깎거나 이 뼈를 깎아내는 수술들은 진짜 엄청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주변, 그러니까 해부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턱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런 신경을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잘 잘라내면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은 이런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건데,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잘 관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금은 뭐 그냥 미용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의사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잖아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주름 안 지게 한다고 이런 데다가 보톡스 맞는단 말이야, 주름 안 생기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항상성에 의해서 약효가 없어지니까 주름이 다시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 다시 맞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근데 그런 것처럼 근육을 관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런 미용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를 의사들이 잘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뭐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본인이 감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만 된다면 사실 옛날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술, 담배를 남용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내추럴이니 약이니 뭔 상관이냐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어요. 페이크 네티들이 진짜 네티들 죽이는 게 문제, 그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핑 테스트라는 게 발전이 돼서 정말 약물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진다면 내추럴 보디빌딩도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도핑 기술로는 내추럴 보디빌더를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추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작용 없이 효과 있어 보이는 코리안일, 부작용이 없는데 효과가 있다, 개소리예요. 모든 약은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려면 항상성이 깨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 기본치를 깨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치를 깼어. 그럼 부작용이 없겠냐고. 무조건 있는 거지. 부작용이 없고 효과만 있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런 거 다 사기예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 경구제 파는 곳에 경구제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다른 경구제 약들도 추천을 해줘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스테로이드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은 막 스테로이드 그냥 팔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파는 사람들도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파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 업자한테 물건 떼와서 대포통장 하나 파서 파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남의 몸 신경 써요? 내가 이거 약 파는 게 중요하지 남의 몸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저렇게 때려 넣어서 뭐 이거 먹으면은 부작용이 없어져요 하면서 그냥 더 쳐먹으라고 그냥 막 파는 거야. 저런 것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다. 부작용은 무조건 있는 거고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의 부작용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쓰면은 뭐 케어를 한다 그러죠. 케어 제품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야. 이게 케어가 그 케어가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의 그런 부작용을 치료해 주겠다 이런 케어가 아니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